눈이 쏟아져도 속초 동명항의 겨울은 늘 뜨겁습니다. 어휴, 갈매기가 오기만 해요. 이제 겨우 눈이 좀 덜 와서 나왔습니다. 어휴, 이거 뭐 굉장히 많네. 이게 정말 개판이라고 그러는 이게 개판이에요. 개판이 이런 거야. 네, 개판입니다, 개판. 한창 제철 맞은 큼직한 동해산 개들로 판이 벌어졌습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른 녀석들입니다. 이게 대게, 이게 홍게. 포장마차에서 막 그 살 없는 걸 팔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이미지가 나빠져가지고 근데 홍게가 사실은 맛은 더 좋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홍게하면 대게와 닮았지만 맛은 별로 없는 녀석쯤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홍게. 아주 묵직하네요. 예, 살이 많아요. 살이 많아. 예. 얘네들이 자꾸 발짓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억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지금 너희들이 진짜 게 맛을 알아? 이러는 것 같아요. 너희들 한번 싸워봐. 홍게란 녀석, 그동안 대게의 명성에 밀려 제 이름 한번 제대로 세상에 알리지 못했다죠. 오늘은 이 홍게의 억울한 속사정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몸속 가득 깊은 바다의 향기를 품은 채 화려한 성찬으로 밥상에 오른 홍게.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홍게의 억울함을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저만치 앞서간 입춘을 불러 세우고 천지가 하얗고 하얗다. 어느 시인의 식기처럼 세상이 온통 하얀 눈에 갇히고 폭설로 인한 사고들로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24년 만이라죠.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강원도 동해안. 풍랑까지 겹쳐지며 조업을 나섰던 배들이 서둘러 항구로 돌아옵니다. 먼 바다로 떠났던 홍게배들도 예정보다 하루 이틀 앞당겨 동명항에 배를 댔습니다. 날씨 탓에 평소보다는 양이 적지만 녀석들이 쏟아져 들어오니 스산했던 항구가 모처럼 활기가 넘치고 화사해집니다. 홍게는 주로 강원도와 경상도 동해안에서 잡히는데요. 속초가 전국 어획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군요. 이것도 개판이네. 개판입니다. 여기도 개판이 벌어졌죠. 개판이에요. 어이구, 아주 좋네. 여기는 다른 게는 없죠. 홍게뿐이지. 네. 여기 속초에는요, 대게는 많이 안 나와요. 홍게가 많이 나와요. 살도 많고 맛있고 좋아요. 홍게가 여기서 많이 잡혀요. 여기는 홍게를 지금 철이라 나서 많이 나와요. 홍게를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지금 이게 이쪽에 제일 큰 건가? 이건 시작이야. 홍게는 살아있는 활어 상태에서 무게에 따라 대중소로 나뉘어 경매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대부분 가공되어 일본으로 수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홍게를 보기가 어려웠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사서. 이게 싱싱하지 않은 거는 형님 하고 있어 다리를. 근데 이건 싱싱한 거는 이제 그러면 이거 옥물이잖아 이렇게. 요거는 아주 싱싱하고 잘 살아있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축 처지면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무태 오래 머물면 아무리 생명력 강한 홍게라도 버티기 힘들죠. 홍게들을 재빨리 수조 안에 옮겨놓습니다. 보통 800g 이상이면 크고 살이 꽉 찬 거라는데 대게보다 가격이 좀 싼 편이지만 이렇게 큼직한 녀석들은 대게 못지 않는 대접을 받는답니다. 그거는 한 개에 한 1kg가 넘겠는데 한번 달아보시면 여기 한 1kg 정도 나올 겁니다. 옳지. 딱 보고 1kg니까 1kg 딱 나오네. 한번 1kg 무게나 한번 들어봅시다. 아야야야, 얘 좀 봐. 먹었어. 조심하세요. 아야야야.
어이 그는 봐. 어? 만만히 봤다가 제대로 물렸습니다. 이 아주 어떻게 내 손가락인지 알고 물지? 벌써 냄새가 틀린 거야. 이름 틀기가 아주 이제 겁나네. 한번 물렸더니 경험을 했더니 너 나 보고 있지? 이 홍게가 참 쓰임새가 많다고 그러죠. 이렇게 크고 살이 꽉 찬 녀석들은 곧장 우리 밥상에 오르지만 크기도 적고 살이 또 부족한 그런 녀석들은 공장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은 살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가공돼서 아주 이게 다양하게 쓰이는 이 홍게입니다. 홍게는 싱싱한 녀석을 그대로 쪄서 먹는 게 제맛이죠. 그런데 찌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입에다가 손쉽게 젓가락 같은 걸 넣으시고 이게 푹 찍어요. 이러면 물이 빠지거든요. 어이구 많이 빠지네. 많이 빠지네. 어휴 물이 많이 나오네. 이렇게 해서 찜통에 이렇게 찌셔야지만이 몸속에 있는 바닷물을 찌는 과정에서 빠지죠. 그래야지만이 게의 고유한 맛을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네, 하나는 바닷물을 빼고 배가 아래로 향하게 엎어놓고 물을 빼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반대로 뒤집어서 쪄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동료 신구가 이걸 들고 너희들이 게 맛을 알아? 이런 얘기 있지. 이제 게 맛을 내가 볼 테니까 나한테 묻지 마라. 홍게는 뜨거운 김에 빠르게 쪄야 더 맛있다죠. 자, 이제 진짜 게 맛을 볼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요거는 뒤집어서 오늘 바로 찌는 방법이 다르면 정말 맛도 다를까요? 우선 물을 빼고 엎어서 찐 건 물기가 거의 없고 다른 쪽은 뚜껑에 물이 가득합니다. 바닷물을 빼고 보기에도 차이가 있죠. 이거는 그냥 바닷물을 넣고 온 거. 이게 조금 간이 진하구만. 몸싸는 바닷물 빼고. 그렇다면 바닷물을 빼고 찐 건 맛이 어떨까요? 이야, 틀림없이 그 맛이 나오네. 이거는 짭조름하고 쫀쫀하고 이거는 약간 푸석되고. 이 바닷물을 빼고 삶는 겁니다. 아이고 신기하네. 그렇게 밀어내서. 살도 제법 튼실하게 많이 들었죠. 일단 나 혼자 먹으면 또 우리 친구들이 요즘 얼굴이 조합이는데 뭘 그렇게 요즘 먹고 왔냐 이러고 흉 보는 거 반 부러워서 씹는 거 반 그래요. 이게 또 먹는 거 보고 난리 날 거예요.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것이 게맛 하나는 일품이네요. 이거 먹으면 술 생각나고 술 먹으면 게 생각나고 당연지사지. 술 잘하죠? 전술을 잘 그럼 안주만 이렇게 팔아? 참 맛있네요. 한 손에 게살 들고 한 손에 술잔 드니 이 여이 부러울 것이 있으랴. 그새 눈발은 더 굵어지고 치워도 속수무책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홍게는 눈 내리는 겨울이라야 속살이 차기 때문에 홍게 잡는 사람들에겐 반가운 눈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장순여 씨도 눈이 쌓이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25년 된 것 같아.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배가 나갔다가 침몰해서 다 깨졌죠. 그건 30년 가까이 될게요. 그게. 예, 2월달에. 이때. 예, 여기 이렇게 많이 와요. 술 전에는 안 오는데. 예. 장선희 씨가 홍게 중매일을 시작한 건 홍게잡이 하던 고모의 영향이 컸답니다. 이제 가져가서 팔고 이거는 이제 집에서 먹고 이제 이렇게 상하오기도 하고 이러니 이거는 가져가.
35년 전부터 홍게와 인연을 쌓아온 터라 고모야말로 홍게 맛을 제대로 아는 분이라는데요. 잡아온 홍게 중에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떨어진 것들은 어김없이 가족 밥상에 올랐습니다. 한 거는 다리가 떨어져서 그렇지만은 좋은 거예요. 손님들은 이제 다리가 한 다리만 가져도 중요시 생각하고 그러니 거의 다 이제 하품이라 하고 거의 다 나오는 게 많아요. 집으로 가져오는 게 많고. 예. 팔기 힘든 홍게들을 모아서 간장게장을 담습니다. 싱싱한 홍게에 달인 간장을 부어 2, 3일 정도 숙성시켰다 먹으면 되는데요.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별미 중에 별미랍니다. 살이 두툼한 다리 부분은 따로 골라 먹기 좋게 자릅니다. 여기에 간장과 마늘, 고춧가루 등 양념을 넣어 버무리면 금방 먹어도 맛있는 밥반찬이 됩니다. 이대로 먹어도 되지만 제철 채소를 곁들이면 금상첨화. 요즘은 봄동이 제격이라는군요. 이거 봄동. 예. 봄동이 지금 한참 마실 때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게하고 같이 생제리 무쳐놓으면은 또 맛있어요. 담백하고. 아삭아삭한 봄동과 달큰한 홍게살이 어우러지면 이맘때 먹기 좋은 밑반찬이 됩니다. 김장을 담글 때도 홍게로 육수를 냈을 만큼 홍게는 이댁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입니다. 먹어봐, 맛이 나와. 역시 언니 음식은 나는 이렇게 맛이 안 나더라. 지금도 엄마 같아요. 진짜 엄마 같아요. 왜요? 나이가 차는데 되게 잘 챙겨요. 내가 불쌍하다고, 막내라고. 나이 차이도 있지만 집안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온 언니는 동생에게 어머니나 다름없습니다. 어머니가 막장에 무 하나 썰어놓고 끓여주셨던 찌개는 이제 언니의 손에서 홍게가 더해져 푸짐하게 끓습니다. 지금도 홍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처음 홍게잡이를 시작했을 땐 더 심했다죠. 저거 어렸을 때도 이 홍게를 보고 무단계라 그랬어. 검었다고. 빨갛다고 참. 무당게? 예. 빨개서. 빨개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있다가 그러니 장사하면서 인계 같은 저 탄강지대, 항지 같은 탄강지대 이런 데 같은 김에서 주로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이제 사러 오면 팔고 그러면 8시 뭐 9시 이때 팔고 오다가 못 팔으면 밭에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나무 밭에다가. 얼굴 고생만. 예, 고생 많이 했어요. 애써 잡은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는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하나둘 포기하고 떠났지만 홍게는 놓을 수가 없었답니다. 고만 먹어. 그렇게 30년 넘게 버텨내니 어느새 온 가족이 홍게 일에 매달려 살게 되셨다죠. 이 댁에서 다른 건 몰라도 홍게 인심만큼은 넉넉합니다. 가족이 모이면 고기 대신 홍게 속살을 넣어 만두 소를 만든다는데요. 온 가족이 만두 빚으며 둘러앉은 모습을 보니 어쩐지 정순여 씨가 얇지만 온갖 재료를 단단하게 감싸 안은 이 만두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님보다 더 울었었어요. 고모님이. 저 때문에. 지금도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효도라는 거 못 해봐가지고 그나마 지금 제가 철들어서 고모님한테라도 효도하고 싶은 생각, 고모님한테도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좀 많이 좀 그립기도 하고요. 음식도 인생도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맛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속까지 잘 익혀낸
이 홍게 만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도 딱 하나 후회하지 않는 건 힘들어도 홍게를 포기하지 않은 거랍니다. 홍게 하나로 푸짐하게 밥상이 차려지고 이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으니 이제 더 부러울 것이 없답니다. 하여튼 홍게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 홍게 때문에 지금은 재밌어요. 예, 사는 게 하루하루 더 재밌어요. 홍게 덕분에 속초의 겨울은 그렇게 늘 뜨거웠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속초는 부산과 맞먹는 어획량을 자랑하는 수산도시였습니다. 항구마다 생선들이 넘쳐났고 10명 중 7명이 외지인이라고 했을 만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돈을 벌겠다며 서울로 갔던 21살 아가씨도 속초로 놀러왔다 눌러 앉았습니다. 그 시절 명태나 오징어를 손질하며 어판장에서 살다시피 했다는데 요즘은 홍게 할머니로 불립니다. 속초 와가지고 녹초가 돼가지고 오도도 가지도 못하고 부들려가지고 정말로 아이고 참 이 속초에 뭐하러 왔겠나. 우리 언니 따라서 안 왔으면은 이런 그거 안 하지. 그때는 동네가 온통 판자촌이었다죠. 흔히 아바이 마을로 불리는 이곳에서 평생 녹초가 되도록 생선을 손질하며 살아오셨답니다. 아유 옛날에는 참 사는 게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시장에 배 나갔다 와서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쌀 한 대박 그래도 사다가 해먹고 이랬어. 솔직히 나는 있잖아 우리 아바이 만나가지고 참 고생도 많이 했네. 내가 말도 못해. 내 때도 많이 굶었어. 버려지던 이 감자떡이라는 생선조차 고맙기만 했다는데요. 전쟁 후 피난 내려온 함경도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그래도 함께 의지하며 악착같이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고생은 시켰어도 정 많던 남편이었는데 1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혼자 남으니 맛있는 걸 봐도 영 입맛이 없지만 홍게만큼은 자주 밥상에 올랐습니다. 홍게를 쪄서 살을 발라 음식을 만드신다는데 몸통 부분도 따로 모아두셨다네요. 이 근래 가만히 생각하는 거잖아. 이거 버릴래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볶는 걸 우리가 했잖아. 그전에는 이 다리만 있잖아. 이것만 가지고 볶았어. 많이 볶아가지고 우리 많이 했어. 몸통에 붙은 살이 아까워 이걸 따로 볶아서 드신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건 뭐예요? 육수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육수물이. 육수를 붓고 간장 양념에 고춧가루와 설탕을 넣은 다음 매콤달콤하게 졸입니다. 몸통 부분은 덜 딱딱한 데다 졸이면서 껍질이 부들부들해지기 때문에 씹을수록 맛이 나는 별미가 됩니다. 홍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보다 내장을 더 즐겨 먹는다죠. 찐 홍게에 내장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홍게가 이렇게 삶아가지고 뜯어가지고 이렇게 간장점을 찍어주고 볶지도 않아. 찍어가지고 그렇게 잘 잡섰어. 참 우리 아빠는 정말 뭐 많이 잡섰지. 밥을 비벼도 좋고 뭘 찍어 먹어도 맛있는 별미장입니다. 이번엔 홍게살에 부추를 조금 얹은 다음 달걀이 잘 어우러지게 섞어 놓습니다. 전을 부치신다는군요. 그렇게 기름 들지도 안 가졌나? 안 가졌어. 그리고 계속 전이야 이게. 전? 응. 밀가루 안 들어가요? 밀가루가 어디 들어가? 그거 맛있나 그렇게 하면. 이거는 100% 게살이잖아. 100%. 게살만 그냥 잔뜩 들어간 거예요? 그럼. 홍게살 전은
남편의 고향인 함경도 토속 음식 중 하나랍니다. 함경도는 털개나 홍게 같은 게 종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 홍게가 아주 흔했다고 하는데요. 제사장에도 홍게살 전을 올리고 했다는군요. 홍게살이 듬뿍 들어가 쫀득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미역은 홍게살과 잘 어울리는 단짝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도 홍게살을 넣어 끓이곤 한다는데요. 생미역과 함께 무쳐도 맛이 있습니다. 콩나물 같은 데도 무쳐 먹고 철마다 그럼 뭐든지 다 나물 같은 종류에 무치면 맛있어요. 향긋한 미역에 홍게살의 고소함이 더해져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 아주 좋다는군요. 홍게살은 감칠맛이 나면서도 강한 맛을 내지 않아 어떤 나물이든 두루두루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림이 없는 게 없지. 아, 너무 고소한 게 너무 맛있네. 응? 없는 살림에 비싼 생선은 엄두도 못 냈던 사람들에게 홍게는 가장 맛있고 특별한 밥상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홍게가 더 맛있더라고. 우리 먹어보니까 홍게가 더 맛있어, 대게보다. 대게는 비싸니까 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대게 하지만은 그래도 홍게가 더 나아. 바다가 무섭게 요동을 칩니다. 계속된 폭설에 파도는 잦아들 줄 모르고 항구에는 홍게배들이 며칠째 발이 묶였습니다. 덩달아 홍게잡이를 취재하려던 제작진의 발도 함께 묶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속초에 도착한 지 6일 만에 처음 하늘에 태양이 걸렸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높지만 홍게배들이 조업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속초에서 배로 2시간 남짓, 배 한 척이 눈에 들어옵니다. 홍게잡이 배입니다. 제작진이 옮겨 탈 수 있도록 배를 붙여야 하는데 파도가 높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줄로 배와 배 사이를 고정시키고 옮겨 타야 하는데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터라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일부러 배를 연안까지 몰고 와 도움을 준 선장님과 선원들 덕분에 무사히 홍게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1시간 이상을 달렸습니다. 여기가 38도 33등선. 여기가 어로 한계선이에요. 여기 북방항에서 네, 북방 한계선. 동해 라인의 북방항에서 네, 우리나라 최전방. 어로 한계선 쪽에 붙어 있는 곳이 작황이 제일 좋다고 봐야지. 홍게가요? 홍게가 지금 화면에 표시된 저곳이 홍게 어장들인데요. 북방 한계선 근처와 울릉도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이유는 수심의 차이 때문인데요. 홍게는 수심 600m에서 2000m 사이 깊은 곳에 사는 심해 어종입니다. 홍게는 통발이라는 어구로 잡습니다. 미리 통발을 내려놓은 곳에 이렇게 부표를 띄워 표시해 두었다가 건져 올리는데요. 1000m 이상 깊은 곳까지 끌어올리는 일이라 사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드디어 통발이 올라옵니다. 이 통발 안에 정어리 같은 비린내 나는 생선을 먹이로 넣어두는데 그걸 먹으려다 덜컥 걸려드는 거죠. 홍게는 수심이 깊은 곳에 살수록 몸에 물이 많답니다. 높은 수압을 견디기 위해 몸에 물을 채우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물홍게라고 불리는 가공용 홍게들이 수심 1800m 이하 가장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귀한 녀석들이죠. 살이 야무지게 찬 홍게들은 활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배 안에 수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설이 부족해 홍게가 제값을 못 받곤 했다는데요. 냉각수를 이용해 물의 온도가 심해에 사는 홍게의 서식 환경에 맞도록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게 수온이 몇 도냐면은 2도에 2도. 영상이죠요? 네. 해저 수심 우리가 1000m에서 잡아 올라오는 것도 해저 수심이 수온이 몇 도냐면은 2도예요. 2도. 예. 2도. 제일 깊은 곳에 제일 찬 곳에.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좀 무공해 식품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뭐가 때가 묻을 수가 없네요. 묻을 수가 없죠. 홍게는 7, 8월 2달을 빼고 1년 내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이 아니어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저 집어 던지는 건 뭐예요? 아, 요건 빵개. 예? 빵개. 이건 잡아가면 안 됩니다. 예? 잡아가면 안 된다고, 이거는. 잡아오면 안 돼요? 어족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암개는 잡는 즉시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홍게는 모두 숙개인 셈이죠. 이 빵개 알이 이 기를 갖다가 수천 마리를 이게 알을 품어가지고 이 기를. 암놈이에요? 예. 아. 홍게잡이는 어업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로 손꼽힌답니다. 특히 긴 로프에 여러 개의 통발을 매달아 한꺼번에 내리고 올리는 일이 가장 힘들다는군요. 동안 끌어올려요? 와. 홍게가 많이 잡혀야 힘도 덜 들 텐데요. 가끔 홍게 옆에 같이 걸려온 녀석들은 기분 좋은 덤입니다. 덤이라고 하기엔 양이 상당히 많네요. 이 녀석들은 죄다 어부들의 밥상에 오르게 된다는군요. 이거는 골뱅이고, 이건 소라. 아, 골뱅이랑 소라? 이건 골뱅이, 이건 소라. 이게 같이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같이 오는, 이건 막 먹을 수도 있고, 예. 이거는 손질해가지고 안에 기초를 빼야 된다고. 기초를 안 빼면 이건 이 사람이 새까지 간다고. 네, 이분이 배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조리장이시랍니다. 홍게에 소라와 골뱅이를 찌시는데 이걸로 선원들 식사 준비를 하실 모양입니다. 홍게잡이는 한 번 조업을 나오면 최소 3박 4일은 걸리기 때문에 배에는 이렇게 주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리는 불길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불판을 이용합니다. 작업을 하면서 조리장도 맡아야 하니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다들 힘들게 일하는 터라 잘 먹어야 하기 때문에 조리장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거의 한 20시간을 잠 안 자고 한다고. 20시간. 20시간. 와. 이게 왜 그렇게 바쁜 거예요? 제 시간에 그 용량을 다 땡기지만 만선을 시켜서 집에 들어가니까. 아, 만선을 해야 돼요, 들어가니까. 육지에 가시면 집에서 막 해 드세요? 손도 안 대지 뭐. 바다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집에 가면 그러니까. 얼마 있겠다고 그 손도 손을. 아, 거기 바쁘겠구나. 일단 밥은 앉혀 놓았으니 이제 함께 먹을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야겠죠. 와, 이렇게 큰 골뱅이는 홍게배를 타야 볼 수 있는 거겠죠. 따로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올해로 배에서 조리장으로 일한 지가 35년째랍니다. 도구나 재료도 마땅치 않으니
먹는 게 늘 비슷비슷합니다. 오늘도 평소 먹던 회무침을 만드신다는데요. 이 조미료 칸에 있는 조미료들은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출항 전에? 아, 미리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여기 손대지 말 것은 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꾸 손대요 누가? 이거 정말 내 가난이니까 예. 내가 책임지니까. 진짜 초고추장도 넣고 그냥 고추장도 네. 넣어요? 소고추만 넣으면 니만 넣고. 약간 매콤하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힘들게 일하면서 먹는 음식이라 대체로 양념이 강하고 자극적이랍니다. 맛이 어떠세요? 아우, 그저 그만 내가 있는데 그 맛이죠. 대충 만드신 것 같은데 35년 베테랑의 손맛이 나오네요. 홍게잡이 어버밥상에 홍게가 빠질 수 없겠죠. 이번엔 따끈한 국물 음식을 만드신답니다. 이 내장이 들어가면 네. 이 개맛이 더 나지요. 아, 내장을 내장 국물하고 같이 이제 우러나게 아니 강아지. 강아지 넣으면 이게 전부 이게 짜가지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다리살을 잘라서 내장과 함께 넣어 끓입니다. 이렇게 홍게로 육수를 만든 다음 여기에 라면을 넣고 끓입니다. 홍게배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고급 라면이네요. 차가운 바닥에 밥상이 차려지고 그제야 일을 멈추고 쉴 틈이 생기는군요. 라면 이제 국물도 먹하고. 어휴, 그걸 한 입에 다 넣으시네. 이제야 부러워하던 제 친구들 마음이 좀 이해가 되네요. 소라와 골뱅이로 만든 회무침은 이렇게 밥에 넣어 쓱쓱 비벼 먹습니다. 여기에 칼칼하게 끓인 홍게 라면 한 그릇을 추가하면 한 끼가 거뜬합니다. 진짜 이거 저 포장마차에서 그 저 오뎅 국물 되지도 않아요. 진짜 국물은 하여튼 끝내줘요. 거다가 또 골뱅이 넣었지, 홍게 넣었지. 아, 우리 배 타는 사람이라도 이 맛은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찬바람 피할 길 없는 선상바닥이지만 라면 한 그릇에 온기가 돌고 지친 어깨에도 다시 힘이 들어갑니다. 바다하고 같은 저편이 이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재밌게 살고 바다하고 싸워가면서 이기고 이런 식으로 재밌게 사는 거지 뭐 개하고 골매하고 삶아가지고 하나씩 쫙 먹어가면서 그러면 그거 막너 딱 기다리고 있겠다 뭐 이제 편안하게 씹어 맛있는 만큼. 무트로 돌아오자 이번엔 한바탕 눈과의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악산 아래 속초 토박이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오래된 마을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차가 더 이상 갈 수 없어 눈 쪽에 지워진 길을 더듬으며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어른들은 걱정이 태산이지만 아이들은 생전 처음 만난 이 설국이 마냥 신납니다. 눈 올 때 오면 이렇게 땅굴도 파고 눈사람도 만들면서 노는 게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다는데 눈 속에 굴을 파고 제 집인 양 들어 앉았네요. 눈이 쌓이면 그 무게를 견디는 게 제일 큰일입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걱정이 많죠.
저 어렸을 때 해난 거니까 예. 내가 지금 70인데 내가 한 번 40년 잘 지으셨나 봐요. 지금 눈은 노는데도 꼼짝도 안 하네. 여기는 원래 옛날보다는 요즘이 눈이 좀 적게 오지요. 이게 적은 거예요? 네, 근데 올해는 조금 예년보다 조금 많이 온다 뿐이지 예. 아주 옛날에는 눈도 여기 엄청나게 많이 왔죠. 어. 예전만 못해도 여기는 원래 항시 겪은 일이라서 이런 게. 대수롭지 않으세요? 그렇거든요. 그래. 그렇게 살아요. 낡고 허름한 옛 창고지만 눈의 무게를 거뜬히 견뎌낸 만큼 여전히 쓸모가 많습니다. 눈이 쌓이면 고립되기 일시인 터라 여자들에겐 먹는 문제가 제일 고민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풀로 만들어진 거? 아, 닭알 둥지리. 예? 닭이 알날 수 있는 둥지리. 집. 닭 알낳는 곳. 닭둥지? 예, 닭둥지리. 야, 이거 닭둥지는 또 누가 만드신 거래? 우리 아저씨가. 닭들이 고맙네. 아유, 고맙지. 효자. 자식으로 치면 효자. 아유, 모이 많이 먹고 또 깔아. 알 많이 나. 요즘은 길이 좋아져 다행이지만 겨울이면 꼼짝없이 눈에 갇혀 지나야 했던 때도 많았습니다. 집안에 들어앉아 닭둥지도 만들고 망태기도 만들며 봄을 기다리는 게 전부였죠. 슬슬 눈 녹기 시작하면서 또 들에 나가서 겨울에나 준비한 걸 가지고 농사 짓고 그렇죠. 걔 살좀 줘. 홍게가 흔해지는 겨울이면 마을까지 홍게를 팔러 오기도 했습니다. 홍게는 쪄서 얼려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 겨울 내내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옛날엔 쌀보다 더 흔했지. 생선이. 네. 지금은 하도 교통수단이 좋고 하니까 너 참 큰 시내로 가고 이래서 그렇지 옛날에는 저런 바닷가에서 생선을 함수다 담아가지고 와서 쌀이나 감자 같은 걸 받고 갔어요. 이 홍게로 국수를 자주 끓여 드시곤 했다는데요. 미리 준비해둔 홍게는 국수 국물 내는데 아주 그만이었습니다. 걔 딱지에 있는 이런 장, 이거 밥도 비벼 먹고 이러는데 칼국수도 넣어서 해 먹어도 맛있어요. 여기에도 내장이 들어가네요. 홍게 맛의 진수는 아무래도 내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문장이에요. 고추장. 고추장. 응. 된장이 아니라 고추장. 고추장. 이 산고추장은 달지만 이건 칼칼한 맛이 나잖아.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는 장을 풀어놓고 국수를 끓이는데요. 속초에선 주로 고추장을 넣고 끓입니다. 마지막에 달걀 하나를 풀어 넣으면 맛이 조금 부드러워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끓여 먹고 홍게 넣고 국수도 해 먹고 뭐 찜도 해 먹고 별거 다 했지 뭐.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홍게 고추장 칼국수입니다. 속초 사람들 큰일 치를 때 빠지지 않는 게 문어인데요. 여기에 홍게가 더해져 특별한 음식을 만들곤 했습니다. 문어, 홍게, 콩나물찜. 홍게에서 달큰한 맛이 우러나고 구수한 맛도 우러나고 홍게장에서. 문어는 이제 좀 쫄깃한 맛이 있고. 그러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아삭아삭하면서 약간 쫄기면서 맛있지. 따로 물을 넣지는 않습니다. 위에 양념장만 올리고 끓이면 물이 우러나오면서 찜이 되는데요. 마지막에 전분물을 조금 넣어주면 걸쭉하게 양념들이 어우러져 더 맛이 좋아진답니다. 이번엔 다리살 부위만 골라 튀김을 만드는데 껍질째 그대로 튀긴다네요. 껍데기 얇다 보니까 예, 얇으니까 같이 튀겨서 먹어도 바삭바삭한 게 맛있어요.
홍게는 다른 게들보다 껍질이 얇고 부드럽답니다. 한번 익혔기 때문에 부들부들해진 터라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기면 홍게의 고소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군요. 홍게 껍질에 기토산의 원료가 되는 키틴이 많이 들어있다는데 껍질째 먹기 좋은 홍게튀김입니다. 젊은 며느리의 손에선 조금 색다른 홍게 요리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버터에 다진 양파를 볶다가 밀가루와 우유를 넣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홍게살을 다져 넣고 잘 섞어줍니다. 게살이 들어가 있고 부드러워서 우유랑 같이 함께 먹으니까 어른들도 연세 드신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대로 오븐에 구우면 아이들 간식으로 좋은 홍게 그라탕이 된답니다. 오래된 토속 음식 중 하나인 감자 범벅도 홍게살을 넣고 조금 색다르게 변형을 해봤는데요. 홍게살과 찐감자를 섞어 찰지게 치댄 다음 주먹밥처럼 만들어 놓으니 아이들이 감자도 홍게도 맛있게 잘 먹더라는군요. 티가 안 난다고. 홍게살은 요모조모 쓸모가 많은데요. 겨자채를 만들 때도 홍게살이 잘 어울린답니다. 홍게살로 만든 겨자채라고 해요. 감기 예방에도 좋고, 예, 코가 뻥 뚫려요. 이렇게 먹으면요? 네. 이야, 오래간만에 3대가 함께 둘러앉으니 밥상에서 세월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오래되어 정이 가는 음식도 있고 새로워서 끌리는 음식도 있지요. 그러고 보면 속초 사람들에게 홍게는 오래된 추억이자 새롭게 시작해야 할 미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먹어도 뭐 배고픈 시절이니까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지만 지금은 바다 생선 중에 속초에서 홍게만큼 맛있는 거는 별로 없어. 홍게 많이 먹고 질레 딴 사람 없어. 그냥 맛있으니까. 내리는 눈에 세상의 모든 풍경들이 하얗게 지워집니다. 세월이 눈처럼 소리 없이 쌓이면서 사라지는 풍경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속초 바다를 누비던 목선도 그중 하나입니다. 평생 목선을 만들며 살아온 전용원 씨는 속초에 남은 마지막 배목수입니다. 지금 수리하고 있는 이 배도 직접 만드셨다죠. 용골 제일 먼저 이 용골, 용골 먼저 하고 그다음 요거 세우고 선수 세우고 그리고 하나하나 전부 하나하나 다 사람 손으로 이렇게 붙여야 돼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고기잡이 배는 모두 나무로 만든 목선이었답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이제 목선 배는 없지 지금. 이게 제일 이제 내가 목선도 이 배 하나 남았다는데요. 벗겨지고 패인 자리마다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애지중지 이제 키운 그 자식 보내는 식으로 모든 걸 이제 정성을 들여가지고 배를 만드는 건 이제 손주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하고 배가 바다로 떠나는 날이면 서운함도 있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배들은 처음엔 명태와 오징어를 잡았고 70년대 후반부터 홍게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에 그 홍게 잡이배들 그 만들었던 도면들이 여기. 희미해져 잘 보이지 않지만
처음 홍게잡이를 나섰던 배들의 설레임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때만 해도 속초에는 조선소가 10곳이 넘었고 배목수도 200명이 넘었답니다. 솜씨 좋은 배목수들은 제법 대접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귀 좋네. 살아있네. 조업을 나갔다 돌아오면 배목수들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것도 고맙지만 잡은 것들을 나눠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홍게 같은 것도 이제 잡아서 그때 그런 것도 많이 얻어 먹었죠. 근데 지금은 사 먹어야 되네요. 지금은 사 먹어야 되는 형편이지. 그런 배가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또 지금은 일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가 사 먹는데 많이 그거 하죠. 목소는 사라졌어도 그때 추억은 밥상에 남았습니다. 남편이 홍게를 받아오는 날이면 부엌도 분주해졌습니다. 홍게 서너 마리면 밥상이 차려지니 아내에겐 최고의 선물이었죠. 홍게를 뚝뚝 잘라 넣고 된장만 풀어 끓이면 조미료 없이도 감칠맛이 났습니다. 해장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술 좋아하는 남편에겐 그만이었다는데요. 시원하게 속을 풀어주던 홍게 된장국입니다. 전용원 씨에게 배목수 일을 가르쳐준 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속초에서도 유명한 기술자셨는데요. 입맛 까다롭던 아버지도 홍게를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무쳐놓으면 밥 한 그릇 비우시곤 하셨답니다. 섞어서 그래 해갖고 옛날에 우리 시아버님이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생게 같은 거 이런 거 해갖고 바로 드시는 거. 까면 살이 금세 상하거든. 그거에서 오래 가지 못해. 그러니까 금세 즉석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거. 큰 나무와 씨름하며 사는 일이 보통 고된 게 아닙니다. 몸이 아파도 약속된 날짜를 지키느라 마음대로 쉴 수도 없었다는데요. 나이가 드시니 점점 힘들어하는 날이 많으셨다죠. 그런 아버지를 위해 가끔 홍게살을 발라 죽을 끓여드리곤 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던 보양식입니다. 평생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차마 버릴 수 없어 목선이 사라진 지금도 아들은 아직 백목수로 삽니다. 주 좀 드시고 아침에 이제 다음날에 이제 속이 좀 불편하시 그러면 죽을 이제 써야 되는데 여기 홍게 갖다 이제 죽도 써드리고 또 녹두죽도 써드리고 이 죽을 좀 좋아했었어요. 그 아버님 생각이 나네.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홍게죽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가운데 분이 우리 아버님이고 이쪽은 우리 어머님. 남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제 세월이 가면 잊어진다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생각이 나요. 어머니 생각도 나고 아버님 생각이 더 간절하게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부모는 아파 누워 계셔도 계시기만 해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만 있어도 부모님 좋을 것 같아요. 그리움도 아쉬움도 그렇게 눈처럼 쏟아집니다. 속초를 떠나기 전 마지막 목선을 타고 나섰습니다. 홍게처럼 때론 무시도 당하고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 묵묵히 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제 몫이 있고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홍게에게서 배우고 갑니다. 잠시 영랑호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곳은 바다가 육지로 들어왔다 막혀서 생긴 자연 호수인데요. 바다는 바다대로 또 호수는 호수대로 참 아름답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제 몫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오늘 본 이 홍게도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홍게만의 매력이 있고 또 우리 밥상을 맛깔스럽게 해주는 귀한 존재라는 걸 오늘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잘났는지 따져야 하는 직성이 풀리는 우리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나저나 저 이 홍게 억울함은 좀 풀렸는지 모르겠네요. 네.